박은하 교수입니다. 전공 세미나, 전공 워크샵. 저희 이제 2주차 수업인데요. 이게 살짝 좀 늦어졌어요. 가끔 제가 하루 이틀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유가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제목을 저희 강의 계획서랑 조금 살짝 바꿨어요. AI와 우리의 일상.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거를 수업할 때는 신문 기사랑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발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미리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의 계획서는 크게 맥락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기사 내용을 좀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하고 또 세상이 달라지기도 했고, 저도 사실은 이 AI라고 하는 것의 일부를 체험을 또 많이 했고, 여러분들은 뭐 전공자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기사도 좀 찾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일단 이번 주차는 이제 저희가 우리 일상혁명, 그러니까 일상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AI가 이제 8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는 다뤘는데, 올해는 제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거는 누구예요? AI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AI를 다루는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AI에 관련된 것들이 다 어떻게 써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AI에게, 그러니까 머신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일을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기계에다 학습시키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아예 뭣도 모르고, 사실 아직 뭣도 모르죠. 이제 여러분 분야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라도 조금 이렇게 경험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저는 점점 더 확고하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고 결국은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인간이고 결국 인간이 더 똑똑해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가 기계에다 입력을 시킬 때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입력을 시킬 때 어떻게 입력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기계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코딩이라던가 해서 숫자를 넣어줘서 입력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계에 만약에 뭐 감정이라던가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인성적으로나 훨씬 더 좋은 사람이 기계에 뭔가 입력을 시켰을 경우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주차에 작년에 이제 2주차에 다뤘었던 AI가 우리 일상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8가지 영역을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사를 좀 찾아서, 일단 우리의 일상은 맞는데, 그 일상에서 이제 만나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관련된 그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게 뭐냐면 동아사이언스닷컴이라는 데서 제가 가져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귀찮고 할까봐 좀 캡처를 했어요, 내용을.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뭐 강조광학기술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긴 해요. 소스는 그래서 인간공감 2021년도 12월 27일 내용인데, AI 끝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AI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어떤 하나의 그 일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분야에서 잘 하기는 하지만 기사를 따로 여러분들이 읽어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AI 챌린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이게 챌린지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뭐 민망하다 그랬죠?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설립한 미국 앨런 지능연구소의 AI2는 올해 6월 온라인으로 열린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컨퍼런스에서 독특한 챌린지를 열었대요. 자, AI에게 가상으로 구현한 집안 환경을 주고, 그러니까 가상으로 구현한, 얘 지금 장보기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가상으로 이제 VR로 해서 이제 환경을 줬겠죠. 그리고 임무를 준 다음에 성공률을 검증하는 알프레드 챌린지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방에 있는 노란색 병을 가져와서 화장실의 변기 뚜껑 위에 올려놓으라는 간단해. 우리 이거 왜 못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 가서 저기 주방에 있는 노란색 병이든 뭐든 컵 하나 들고 오세요. 그래서 화장실에 갖다 놓으세요. 왜 못해요? 그쵸? 자, 그런데
언뜻 보면 별로 도전적인 기술처럼 보이지 않는데 챌린지라는 일에 붙이기가 그래서 민망하대요. 이런 간단한 임무에 투입된 AI의 성공률은 0.4%에 머문대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 쉽게 행동으로 실행할 일도 AI는 계산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대요. 자, 여기서 계산. AI가 계산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건 누가 해주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부엌에 가서 원통형의 물건을 담는 용기를 파악한 다음에 이를 짚고 화장실로 이동하는 경로를 찾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을 다시 찾아와서 뚜껑의 윗부분을 확인해서 병을 다시 올려놓는 데까지 수많은 임무를 처리해야 된대요. 심지어 AI가 한 번도 학습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임무 난이도가 더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세돌라고 했었던 AI는, 제 말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돌과 격돌시키기 위해서 그 분야의 바둑 분야의 부분만 엄청나게 학습을 시켰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AI를 학습을 시킬 때 그러면 그 애게 전문 분야의 AI만 학습을 시키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학습시키는지. 전체를 다 학습시키기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빅데이터를 다룬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AI가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전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공자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고 수업에서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이 수업할 때 자꾸 질문을 던질 거예요. 사실 이게 대면에서 수업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언제든지 꼭 제가 의견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언급했던 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교수님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저한테 동감한다던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있으시면 해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전공 그 교수님들께서 이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또 저는 제 3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AI도 인간의 직업처럼 뭔가 자기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세도라고 했던 AI가 뭡니까? 그 바둑만 열심히 머신 러닝을 시키지 않았을까, 머신에게 러닝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렇게 집안일만 하는 AI,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를 내서 연구를 하는 AI, 그 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것을 하는 AI, 뭐 다방면으로 AI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한 AI에게 모든 걸 다 입력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너무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일상에 이게 들어와야 될까. 아니 내가 가서 병뚜껑 가져오면 되는데 왜? 물론 지금도 인공지능 같은 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 하이 LG TV 켜줘, TV 켜줘, 하이 LG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찾아줘, 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저희가 하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죠. 위성에 투사하는 인공지능, 제가 뭐 찾아줘, 누구누구 전화, 박은하, 뭐 제 이름 써 박은하 교수에게 전화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러면 딱 알아듣고 해줘요. 이런 건 편하고 좋은데 과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서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제가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요걸 이렇게 써봤어요. 지금 이제 여기에 AI한테 임무를 줘서 노란 병 뚜껑 찾아가지고 용기 집어서 화장실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 건데, 얘가 우리는 가서 쭉 보고 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많아요. 자, 부엌으로 가요. 원통형 용기를 파악을 해요. 파악도 그냥 하나요? 원통형이라든지 스퀘어인지 뭔지를 또 갖다가 어떻게 줘야 돼요? 가르쳐서 입력을 시켰겠죠? 용기를 짚고 화장실로 이동 경로를 얘는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쭉 가면 되는데. 자, 그리고 인간은 어떻죠? 하다못해 남의 집 가서도 화장실을 못 찾으면 눈짓을 알 수가 있고 눈치를 알 수가 있어요. 왠지 여기가 화장실일 것 같은 거. 안 되면 물어보면 되니까. 자,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 찾고, 그리고 뚜껑 윗부분 확인하고 다시 병 올려놓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AI에게 교육을 시켜서 챌린지를 시키는데 왜 이게 우리 일상에서 필요할까? 고민이 되는 거였죠. 저는 읽으면서. 자, 인간은 AI와 달리 잘 모르는 환경에서도 시각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이거죠. 내가 남의 집 놀러 가서도 화장실에 있는 거 가서 찾아서 화장실에 갔다가 뭘 해주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저희 문제 해결을 프로블럼 솔빙, 이 말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 수업의 전공책
읽기 시간에도 문제 해결력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자, 시각과 언어 정보를 동시에 파악하는 종합 인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 덕분이래. 오, 여기서 제가 그 생각이 더욱더 확고했어요. 인간은 종합 인지로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이 AI가 과연 종합적인 인지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현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는 AI대학원 교수연구팀이 뭐라고 했냐면 AI가 행동 추론과 문제를 조작하는 것을 분리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성공률을 15.4%까지 높인, 그때 아까 0.4%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챌린지에서 2위를 기록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무슨 말인지, AI가 행동 추론과 물체를 조작하는 것을 분리해. 우리는 종합적인 인지가 가능하니까 행동 추론과 물건을 갖다가 조작하는 것과 동시에 가능한데 AI는 이게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학습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혹시 제 이해가 잘못됐다면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해 열린 챌린지에 이어 2년 연속 2위 기록이다. 자, 그래서 최 교수는 AI가 실생활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학습 효율을 높여서 사람처럼 적은 수의 데이터만 학습해도 일반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말씀을 의심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또 비슷한 연결되고 있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런 거죠? 그죠? 왜 이게 꼭 필요할까? 아, 물론 단순한 직업들, 또 위험한 곳에 들어가 사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인간보다는 AI가 하거나 기계가 하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자, 여러분, AI가 왜 일상에 필요할까요? 얘 딱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하이 LG 뭐 이런 거. 저는 핸드폰에 아리아예요. 아리아, 안양대학교 강학 캠퍼스 찾아줘. 이러면 얘가 딱 와요. 네, 안양대학교 강학 캠퍼스로 안내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래서 AI가 왜 일상에 필요할까요? 자, 지금 얘가 고민하고 있죠. 여러분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같은 그래서 여기쯤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다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는 왜 일상에 필요한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까 그런 왜 단순한 행동들을 왜 꼭 AI한테 입력을 시켜야 될까? 그게 하나의 과장이더라는 생각이 이제 여기 요 슬라이드를 만들 때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위험한 일을 하거나 뭔가를 찾는 일을 행동을 했을 때 AI한테 그냥 무작정 그 찾는 거를 입력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동 패턴들을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진짜 위험한 본 어떤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프로그램이 입력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서 지금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을 편하게 해주려고, 인간이 생각 못하게, 그러니까 이 인지력이 떨어지도록 생각하지 못하게 자꾸 왜 단순화시키는 걸까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상에 들어왔을 때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라던가 뭐 이런 거일 때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우리의 일상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와서 좀 더 편리함보다는 위험한 일을 갖다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글 써주세요. 제가 이번 학기부터는 뭐 꼭 요거 토론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 안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이것저것 계속 던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부분을 글들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또 의견 나누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의견을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AI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일부 영역에서는 인간을 능가할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대요. 자, 일부 영역에서. 이게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겠죠. 자, 그러나 AI 기술을 정작 실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마찬가지예요. AI가 점점 발달할수록 학습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한 그 AI에게 종합적인 학습을 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를 처리할 컴퓨터의 성능도 커져야 되고 다방면으로 지금 많이 발달해야 돼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으로는 정교한 AI를 구현할 수가 없고 임무를 실현하는데도 시간도 걸린대요. 맞죠? 왜냐하면은 뭐 아리아 길 찾아줘 할 때도 그게 가능할 때도 있고, 누구 인공지능인데 그게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다 어떤 기계와 위성과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전 세계가 정전이 되거나 자원이 없어서 이거를 돌릴 만한 전력이 없다면, 또 위성을 할 만한 어떤 기계적인 것들 돌리는 게 없다면 다 암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리슬 웨이폰이라고 하는 그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 진짜 20 몇 년 전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사실 전체 기억은 안 나는데, 인류가 너무너무 발달하고, 그때 당시에 초고속으로 발달을 하다가, 인류가 이제 전쟁이 나면서 망한 거예요. 원시처럼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존한 거죠. 원시처럼 뭔가 되지도 않고 뭔가 손으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발달된 것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스마트폰도 만약에 지금 이게 다 뭐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는데 모든 게 다 멈춰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게. 그쵸?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도 조금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참 고리타분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신러닝. 제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내내 번역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했는데, 자, 반면 인간은요, 작은 뇌로도 AI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을 한대요. 맞죠? 인간은 새로운 꽃을 하나만 봐도 뇌가 원래 알던 꽃들과 금방 비교해서 새로운 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저장하는데 기계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에 비해 현재 AI는 새 꽃 하나를 배우기 위해 사진을 수천 장 보고 학습을 해야 된대요. 왜?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사람이 사진 한 장 속에서 일어난 일을 술술 설명하는 동안 AI는 사진 속 물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히 집어내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비슷한 상황을 학습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을 딱 읽는 동안 결국 자, 이게 좀 흔들렸어요. 인간이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입력을 시키고 머신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누가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비슷한 상황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오래 걸리는 과정이 필요한 AI를 학습시켜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의견 올려봐 주세요, 여러분. 아까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답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시작 단계이기도 하고 좀 많이 또 간 부분들도 있고 정교하게 학습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제 이게 인류가 편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아마 먼 미래, 한참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학습 과정을 시켜야 되는 걸까?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은 그거 저는 그냥 미래. 현재로서는 그냥 미래에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정도만 이제 지금 저는 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은 지금 전공자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전공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코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정도잖아요. 그쵸? 전공자. 제가 쓰겠습니다. 펜으로 썼더니 이게 흔들거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해답을 좀 더 듣고 싶어요. AI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의 효율성을 모방한 새로운 학습 방법을 AI에 적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가로 학습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연속학습이 대표적인데 최 교수팀은 네이버와 함께 연속학습의 정확도를 15%까지 높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올해 CVPR, 이게 아까 컨퍼런스 있었죠? 그래서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매년 새롭게 나타난 최신 트렌드와 유행 정보를 AI에게 학습시켜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자, 그러면 이들이 AI에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필요해요. 학습시키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하죠. 그러면 앞으로 프로그래머의 어떤 그 역할은 커지겠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몸값은 올라가겠네요. 저는 이것들도 기업이나라던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또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연구팀은 네이버의 상품 검색 빈도수가 시기별로 다른 점을 활용을 했고 수영복의 경우 1월에 검색이 많고 패딩 점퍼가 10월에 주로 검색되는 것 같은 패턴을 파악해 시점별로 특정 품목의 중요도를 높여서 연속학습에 반영을 했고요. 11월 11일에 선물을 많이 하는 막대과자의 경우
아시죠? 네. 11월에만 학습량을 늘리면 효율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연속학습은 보통 인식 성능이 40%까지만 떨어지지만 최근 60%까지 유지시키는 성공했대요. 굉장한 발전을 한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저도 사실은 그래요. 빅데이터를 다룰 때 예를 들어서 뭐 600명씩 설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손으로 코딩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AI에다가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리서치를 위주로 하는 AI에게 하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think out loud라는 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라이팅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입 밖으로 낸 다음에 그걸 제가 다 일일이 타이핑을 쳤어요. 들은 다음에. 그리고 다 분석을 했어요. 그것도 코딩이었거든요, 일종의.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코딩을 누가 하는 거예요? AI가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사실 딱 느낀 게 뭐냐면 연구 AI는 정말 필요하다. 그 코딩을 제가 안 하고 AI가 했으면 하루 만에 끝났겠죠. 더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자, 두 종류 이상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도 여전히 인간이 앞서 있긴 해요. 인간은 멀티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멀티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계보단 지금 현재 나아요. 요거를 멀티모달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멀티모달. 자, 여기 이제 멀티모달 AI인데 인공지능 중에 하나인데 복잡한 과제 해결 및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의 종류, 텍스트, 음성, 이미지, 데이터, 수청 데이터 같은 스마트 처리 알고리즘을 결합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합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 종류 중 한 가지 혹은 단일 처리 알고리즘만을 사용하여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라던가 동영상 분석에서는 개별 기술에서 AI가 뛰어난 성능을 보인대요. 하지만 동영상에서 인간이 원하는 상황을 찾아내는 상황에서는 AI가 엄청난 학습량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찾고 싶다면 AI는 휘두른다는 용어를 인식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언어가 필요하네요. 관련 장면을 수차례 학습해야만 하고, 동영상 분석으로 칼과 사람을 빠르게 검출해내도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지 칼로 요리를 하는지를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네요. 칼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건지 휘두르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전쟁에서 휘두르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자, 요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22년도 1학기 수업에서 요 내용을 다뤄줬어요. 한 10년 뒤쯤에는 과연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수업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벌써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 아, AI가 이렇게 발달을 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10년 뒤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고 기억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자, 요게 이제 바로 멀티모달 AI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리셉션, 그다음에 AI 샵, 호텔, 토크, 프로덕트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최 교수님 팀은 인간의 생활을 담은 책들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AI에게 인간이 가진 인지 능력을 학습시켰는데, 영상 속의 주변 사물들을 최대한 모으고 사물들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책 속에서 찾아내는 거래요. 그래서 야구공과 방망이, 남자와 영상 속에 있다면 나올 수 있는 동사는 뻔하다. 그래서 이를 인간의 상식을 담은 책에서 찾아 매칭했더니 학습량도 줄이고 인식 성능은 10%나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AI의 어떤 인지 능력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다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론이 또 하나 있어요. NC소프트와 함께 올해 10월 국제 컴퓨터 비전학회에 관련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게임 디자이너들이 제가 작년에 여러분 앞전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 뭐 하고 싶은 거라던가 관련된 거에서 글을 쓰라고 했더니 게임 프로그램이라던가 게임 앱을 많이 개발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게임 디자이너들 같은 것인데 비디오나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경우가 많다면 싸우는 장면을 검색하고 싶거나 서부 영화에서 총을 쏘는 장면만 보고 싶다면 바로 찾아줘 게임의 제작 효율을 높이는 거래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AI가 일상생활로 들어오려면 로봇이나 사람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이제 연구팀은 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연구실 환경이 뭐 요거 이제 됐고요. 전 세계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전 세계 AI 연구가 경쟁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AI 연구의 우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요? 다른 나라가 이거를 갖다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국이 직접 새로운 AI 개발 전략을 만들고 문제를 정의하기도 하면서 앞서가는 연구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그쵸? 네. 자, AI가 미래를 바꿀까요? 사람이 미래를 바꿀까요? 저는 사람. 왜? AI를 바꾸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이 바꿀까요? 미래를 바꿀까요? 간혹 타이틀에 AI가 미래를 바꾼다?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미래를 바꾼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뭐 어떤 것들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